안녕하세요. 빠꼬의 DB스토리 빠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형식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문자형, 자료형이 되겠는데, 문자형, 스트링 자료형이 되겠는데, 이 문자형은 어떻게 쓰이냐? 큰 따옴표로 쓰거나,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있으면 그게 이제 문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실 텐데, 무슨 설명부터 마저 하고, 단어 또는 문장 그리고 텍스트 형식이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이게 SA, 아까 S가 저는 뭐로 쓴다고 스트링, 문자형, A가 변수 이름. 그 뭐냐면 SA, 소문자 S의 대문자 A는 A라는 문자형, 스트링 문자형 변수구나. 그럼 여기에 오른쪽에 오는 값은 뭐다? 문자가 오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 한글이니까 문자가 맞죠? 12223 1222344 이거는 숫자긴 한데 어때요? 큰 따옴표 두 개가 큰 따옴표가 붙여 있기 때문에 뭐다? 문자. 13.33 이건 뭐라요?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네, 여기에 붙었으니까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실수형이 아니라 뭐 문자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2는 3.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뭐 물론 이게 더하기하고 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형식 자체도 결국에는 이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문자형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와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안에 어떤 숫자든 문자든 실수든 그 밖에 다른 어떤 형식이 들어갔을 때 다 뭐로 인식한다? 네, 문자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자료형은 어떻다? 큰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를 감싸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곧 문자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형 자료형이 되겠는데 숫자형은 인티저와 플롯 형식이 두 가지 형식이 있고요. 정수와 실수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수, 음수 혹은 이제 0이 될 수 있는 숫자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수는 소수점을 가지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앞에 인티저의 i, 숫자형의 i, 그 다음에 이름의 a. a라는 인티저라는 변수는 숫자형이겠구나.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1, 2, 3, 4 숫자죠. 마이너스 3 역시 얘도 숫자. 그랬을 때 얘는 ia라는 이 변수 안에는 뭐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2, 3, 4가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인제 같은 이름으로 그냥 한 거고요. 의미적으로는 그냥 이 변수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자 한 거니까 어 ia라는 변수에 1, 2, 3이 들어갔다가 ia라는 사람에 마이너스 3이 또 들어갔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냥 ia는 숫자형이고 숫자가 들어갔고 숫자로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가기도 하고 1, 2, 3, 4가 들어갔다. 그렇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 F니까 뭐지? 플로트 형식이겠구나. 그러면 실수형이겠구나. 그래, 플로트 형식의 A라는 이 변수는 3.1자. 소수점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다음에 이 FA라는 이 변수에는 소수점을 갖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랬을 때 숫자형에는 정수형과 실수형 이런 식의 물론 다른 형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수형, 실수형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네,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형식인데 리스트 형식도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자료 구조를 갖는 그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괄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분한다. 즉 이렇게 숫자를 하나 넣고 콤마 넣고 2 넣고 콤마 넣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괄호를 기준으로 다수의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리스트의 데이터들은 요소라고도 부른다. 즉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하나하나를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요소 리스트에는 요소 1, 요소 2, 요소 3 요렇게 값이 들어가 있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라고도 부른다. 그다음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 있다. 되게 자유롭죠. 즉 뭐냐면은 리스트 이게 리스트인데 이 자체가 리스트인데 이 안에 또 이렇게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중으로 리스트에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독특한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독특한 그 문법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스트 안의 데이터들은 인덱스 그 이제 순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간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이 숫자를 단순히 1, 2, 3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순번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순번. 그래서 LSTA의 0번째에는 1, 인덱스는 항상 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째 값은 뭐야? 그럼 1. 1의 값은 뭐야? 2. 인덱스의 2의 값은 뭐야? 3. 예,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있어서 인덱스가 갖는 위치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스트의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리스트는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오늘은 이렇게만 이런 것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추가, 수정, 삭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튜플이라는 겁니다. 이 튜플이라는 것도 이제 그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이제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소괄호를 이용해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얘도 역시 이제 콤마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괄호 아까랑 같지만 아까도 같죠. 이 소괄호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구조가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또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튜플도 튜플 안에 또 튜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여기 인제 가로 안에 가로 없이도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 튜플이라는 거는 이 가로가 없어도 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랬을 때 튜플 요렇게 값이 없는데 구조 형식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건 무슨 형인가 했을 때는 이거 튜플형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튜플도 역시 들어가는 데이터 요소들을 뭐 요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튜플 안에 튜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튜플 안에서도 이제 인덱스가 존재하고, 그래서 0번째 튜플의 값은 뭐야? 그다음에 첫 번째 튜플 값은 뭐야? 두 번째 튜플 값이 뭐야? 했을 때 그 위치에 속하는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게 튜플도 가능하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튜플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 즉 뭐냐면은 그 리스트는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한 반면 그 튜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때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를 어떤 타입을 써서 여기에 어떻게 값을 대입시키고 그 값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항상 내가 처음 코딩을 할 때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떤 형식으로 정의를 해서 내가 사용한다는 것을 항상 계속 머리에 생각하면서 그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한 변수를 정했을 때는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암묵적으로 값에 따라서 이게 어떠한 데이터 형식이라는 거를 형식이라는 게 정의되기 때문에 변수를 정할 때 되도록이면 이게 어떤 타입인지를 명명규칙의 앞에 인제 접두어로서 붙여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을 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값을 갖는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데이터 형식을 어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인제 그 딕셔너리 말 그대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사전과 같은 의미, 사전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런 방식의 키가 있고 그 키를 따라가면은 밸류가 있고 값이 있고 요런 형식이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키에 속하는 밸류를 가지는 매칭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그거의 형식은 키 여기 콜론 쌍점 콜론에 밸류 값이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괄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안에 데이터들의 구분은 콤마로 구분한다. 즉 뭐냐면 키 밸류가 하나의 쌍이 되고 그 하나의 쌍들을 구분하는 거는 콤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딕셔너리 역시 또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하고요. 밸류 값으로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값이 올 수 있다. 즉 뭐냐면 그 키 밸류로 이제 키와 밸류를 했을 때 키와 밸류로 오는 이 밸류로서 오는 그 값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문자형 네임이라고 해서 문자형이 올 수도 있지만 숫자형 키를 넣고 이렇게 리스트형 값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좀 그 좋은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형식을 쓸 때 되게 그 유연한 거죠. 내가 딕셔너리라는 어떤 딕셔너리 A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여기에는 뭐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숫자의 키가 되는 값도 들어갈 수도 있고, 즉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쓰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코딩을 하기에 요렇게 이렇게 조합해서 내가 쓰겠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이 그 자유도가 높은 거죠. 이 딕셔너리라는 이 그 자료형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딩을 할 때 이러한 거를 항상 고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는 유일해야 하며 중복이 될 경우 첫 번째 이외의 값은 무시된다. 즉 뭐냐면 어 우리가 사전에 봐도 그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이 여러 개일 수 있지만 하나의 이름이 다수 개로 정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인제 그 유일하다라는 인제 데이터베이스로 갔을 때는 뭐 인제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뭐냐면 이 딕셔너리 안에 이런 키로서 갖는 1에 1, 2, 3 뭐 이렇게 정의가 됐을 텐데 만약에 1이 정의되고 또 여기서 1이 정의됐다고 하면은 두 번째 값은 무시되고 첫 번째 1의 A라는 값만 이해된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중복이 없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쓸 때도 이 자료형이 갖는 그런 특성들을 꼭 이해하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합 자료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집합 자료형에는 이제 set이라는 이런 그 키워드 이런 구문 문법을 사용해서 이 구문을 사용해서 이 안에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저장하거나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합 자료형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값이 있다고 하면 그 중복값을 제외한 하나의 값만 이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들은 순번이 없이 출력된다. 이게 좀 독특하죠. 내가 만약에 1, 2, 3이라는 값을 이 set이라는 그 집합 데이터형으로 정의해서 set A라는 변수에 제가 집어넣었다고 쳤을 때 나중에 뭐 프린트문으로 set A를 출력해 봐 했을 때 들어간 순서대로 1, 2,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 형식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순서 없이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없으므로 인덱스 사용 시 뭐 리스트 또는 투플로 변환해야 된다. 예, 변환이죠. 변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그 내가 set A라는 거를 집합 변수로 집합 자료용으로 만들었지만 앞에 리스트하고 이 가로하고 이 집합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다시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set A라는 이 집합 이 자료형을 튜플이라는 앞에 이름을 튜플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데이터 형식을 변환을 하겠어. 이렇게 명시적으로 데이터 변환할 때는 앞에 튜플하고 이 그 소괄호를 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차차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튜플로 변환이 되고 이러한 변환된 것들의 자료형을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파이썬에 되게 그 자유로운 거죠. 되게 이제 코드를 하는 입장으로서 굳이 이런 것을 다 따지지 않고도 내가 원할 때 리스트로 바꾸고 내가 원할 때 튜플로 바꾸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파이썬이 또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불리언, 꼭 불 형식 또는 불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참과 거짓을 갖는 이 두 가지 데이터 형식만 갖는 게 바로 이 불리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의 앞에 글자 B를 따서
A, 그 불린 A, 불리한 형식의 값을 담을 거야라고 하고 true를 담을 수도 있고 false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불린까지 제가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이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그 복습과 그다음에 실습을 하면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요. 예, 긴 시간 동안 이 그 변수와 주석,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